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펜스 미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와 대북 제재 기조를 계속 강경하게 이어가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패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정부 문재인 빼놓고 말이죠. 일본과 동맹을 이루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 제1차장을 역임하신 전옥현 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화딱지나네요. 예, 화딱지납니다. 이거 그래도 일본 갔으면 대한민국 오는 게 정상적인데 오지도 않고 또 다른 데로 확 들려버린다면서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주인공이 바로 펜스 미 부통령인데, 이제 펜스 미 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그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지금 미북 간의 그런 그 핵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여러 가지 아주 긴박한 그런 여러 가지 회담과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일본 못지않게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입지와 전략이 미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당연히 아무리 펜스 부통령 일정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압축하면 일정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런 말을 이제 믿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설령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잡혀져 있는 일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핵 협상에 중매 역할을 하는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서울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일단은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그러면 싱가포르 현지에서라도 우리 대통령하고 또 펜스 부통령이 직접 빨리 만나서 정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도 깊은 예교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네. 지금 상당히 긴급한 건 대한민국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이 문재인이 하는 짓이 말이에요. 운전자론, 뭐 중계자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북한의 편을 들다 보니까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뭐 문재인 만나봐야 괜히 정보만 흘리게 되고 오판할 수 있는 기회만 더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만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도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서 외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외교가 먼저 있고 상황이 후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상황을 예견하고 아니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루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어떤 미국의 불만이 밑자락에 깔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견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펜스 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사람, 즉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함께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고위인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 현 정부는 그렇게 대북 압박 기조에 그렇게 막 연연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뢰 조치, 즉 제재 완화 같은 걸 먼저 해줘서 그것이 거꾸로 비핵화가 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미국의 그런 그 볼튼이나 그다음에 펜스 같은 사람도 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와서 직접 얘기하기에 우리 정부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미국 정부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협상은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도 서로 외교적인 설득을 쌍방이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의 정말 생각이 뭔지,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뭔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면서 결국은 한반도에서는 핵이 있는 북한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불행한 거 아니냐. 안보면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번에 비건 대표가 와서
한미 간의 그 실무 워킹 그룹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워킹 그룹은 워킹 그룹대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실무적 차원이니까 고도의 정책적,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어떤 전략 방향의 어떤 교정 이런 것도 필요한 이제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비록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펜스와의 접촉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그래야 김정은이가 뭐라 쉽게 흔히 얘기하는 대로 벼랑 끝 전술, 그렇죠. 또 시간 벌기 전략, 또 이 어떤 구실을 대가지고 회담을 기피하는 이런 그런 기회를 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펜스 부통령이 이제 일본에 와 있으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 좀 뭔가 좀 제스처를 보내야 되는데 뭐 그런 제스처가 굉장히 미약하다 보니까 말이죠. 언론에서는 문재인도 미일 패싱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과 일본 필요 없어.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둘이 할 거야.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을 더 멀리할 수뿐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선권이가 우리 기업인들한테 네. 그 막말을 해가지고 그 막말을 한 것과 관련된 청와대 측의 설명, 또 이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측의 설명이 많은 혼란과 논란을 야기시켰어요. 오히려 청와대는 불을 꺼야 되는데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미 CSIS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가 발표한 그런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너무 빨리 지금 등장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북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사일 뭐 폐기하겠다, 미사일 활동 안 하겠다 이런 거 합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그러고 신고한다고 한 적도 없고 신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신고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바로 청와대가 치고 나왔어요. 네. 이런 거는 청와대가 조금 한 발짝 늦게 나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나오려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 대변인이 이거 한 얘기예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네. 미국 대변인한테 다 이제 요즘은 언론기관에서 뭐 이메일로 전화로 다 당신들 입장이 뭐냐고 그 보고서 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미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다 묻잖아요. 네. 그 속속소리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미국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미사일의 계속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 합의문에는 우리 청와대 설명대로 공동 합의문에는 미사일이라는 단어 세자가 빠져 있어요. 절대 그건 안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합의문을 단어만 갖고 지금 해석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단어 세 자리 안 들어갔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전문가나 국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의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 정상이 그야말로 공감을 표시해가지고 합의한 그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동창리 미사일 기지 곧 폐쇄될 거다. 네. 그랬어요. 그렇죠.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는 미사일 얘기가 반드시 나온 거예요. 그잖아요. 다만 합의문에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정상회담 할 때는 합의문도 중요하지만 정상회담 내용 전체에 대한 그 기록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합의문에 담겨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 동창 미사일 폐쇄할 거라 그렇게 얘기 나왔겠어요? 그렇죠. 김정은이하고 얘기했으니까 나왔겠지. 그러면은 과연 합의문에 담겨있지 않더라도 미사일과 관련해서 논의한 건 사실인 거고 논의 내용은 그럼 미사일 내용 나왔으면은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청와대가 논평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보는 미 국무부에서 유엔 내용을 준수해야 되고 유엔에 미사일 문제가 들어가 있고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회담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실히 됐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막 나와가지고 일반 우리 이 여론에서 왜 청와대가 또 대변인 역할을 하느냐. 네. 이런 비난은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청와대 대응이 상당히 미숙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미국 정상회담이니까 미국 쪽이니까 강경화 장관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데려갔어요? 미국과 협의 문제 때문에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CSRC가 잘못됐다. 그러면 외교부 대변인이 한마디 하든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낫지.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오니까 청와대가 직격탄 맞으니까 이런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청와대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청와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무게 있게 천천히. 예. 아니 그 외교부도 대변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강경화 장관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외교부 대변인은 또 뭐라고 물어보니까 뭐 슬그머니 뭐 자기가 답변할 자리가 아니라고 빠졌어요. 그거 보세요. 그렇게 얕게 대응을 해야지. 진짜 저는 화딱지 나는 게 이 정부가 말이죠. 도대체 무슨 전략이 있는 건지 오로지 북한. 예, 북한을 옹호하고 감싸주고 어떻게 도울까 그 생각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압박도 가하고 또 달래주기도 하는 뭐 사실은 냉온 작전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오로지 그냥 북한 감싸기, 북한이 뭐라고 그래도 옹호하기, 심지어는 욕 먹어도 그거 보호하기.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노리는 것이 항상 지금 특히 김정은이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무 빨리빨리 치고 나와 버리니까 이게 말하자면 김정은의 민족 공조에 말려드는 그래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한미 공조가 자꾸 이상하게 보이게끔 김정은한테 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과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미 국무 대변인이 얘기한 거 청와대 얘기한 거 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이거 또 한미 엇박자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이걸 단순하게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좀 더 신중하게 한 발짝 늦는다 해서 우리 청와대도 대한민국 청와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청와대가 됐든 외교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얘기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사안의 신중성을 두고 사안의 한 면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 네 군데서 다 보고 얘기를 해라. 제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아침에 이제 우리 전옥균 차장님 말씀 들으면은 뭔가 좀 그림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국정원에서 최고위직으로 정보를 담당하셨던 분 같이 아주 뭐 탁 눈에 들어오니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고급 정보를 알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막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대한민국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신의 한 수 들으시면서 물론 이걸 참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뉴스와 섞어서 이렇게 쫙 분석을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시기에 와 있다. 예, 자칫하면 정말 충돌의 위기 또는 미국이 그냥 확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거의 근접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신의 한 수와 함께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면서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십시오. 40만, 10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추천 버튼은 모두 다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